혹시 재벌가 어른들이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이 좀 나에게 독이 될 사람인지 미세한 신호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관상은 전 70%라고 생각하고요.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은 사람들은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안 좋게. 웃는 사람들은 웃는 주름이 있고요. 생활 습관이거든요. 다만 정말 핵심인 거는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깊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듣다 보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전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의도 DF정신과 원장 이재병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인옥이라고 합니다. 돌고도네이션 이사장 이승환이라고 합니다.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평생 공들여 쌓는 가장 큰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바로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. 오늘 그 매소운 안목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벌가 부모들은 격식 있는 사교 모임에 일부러 좀 간다고 하더라고요. 드라마 보면은 그런 자리 이제 갔다가 오면서 그 대화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야, 전민기 아나운서는 야망은 큰데 거기에 왜 머리가 안 좋아 라든지 뭐 약간 이런 대화도 좀 오고 가기도 하나요? 좀 궁금해서.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왜 그럴까? 이런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의 등가 교환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등가 교환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사평가? 근데 사실 지금 등가평가라고 하고 이걸 말로 표현하셔서 그렇지 인간 누구나 다 머릿속에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그럼 반대로 혹시 모임에서 이런 말 하면 좀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절대 꺼내지 않는 말이나 혹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나요? 일반인들은 막 돈 자랑 많이 하잖아요. 돈 자랑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뭐 아이들에 관해서 누구와 누구 비교하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으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알게 되었을 때도 아까 이제 이런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한 평가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까의 기준으로 알고자 하는 거지 이제 배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내가 얼마나 이런 관계에 포용할 것인가. 그 다음에 나 또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단순 가십, 도파민을 위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늘 있습니다. 어떤 집단에 가든지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품격을 지켜야 하는 리더들은 이럴 때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좀 참기만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분들이 선택하는 좀 가장 현명한 대처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사실 무례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약간 저한테는 엔터테인먼트예요. 배려라는 것도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무례한 사람들 보면은 흥미로워요. 왜 저럴까? 분석하시는구나. 네, 얘기를 해주죠. 왜 무례한지. 그런 얘기를 왜 하냐.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. 사실 다 이게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표현은 결핍이고 가정교육이다. 이런 대화를 해요. 대표님 부분은 약간 이제 직면이라는 정신과적 기법인데 사실 이거는 그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의 강도가 있어야 돼요. 그 자아의 강도가 안 되고 하면 이제 뭐 감정적인 반응하거나 그냥 오해하고 말이 안 통해요. 더 이상부터. 그래서 이제 조금 제한이 있고 근데 정말 이제 이 사람은 충고가 필요하다. 같이 갈 사람이다. 그러면은 그런 직면을 해줄 수 있고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.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대처법이신 것 같고 정신과적으로 회색돌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회색이라는 거는 흑과 백의 사이에 있잖아요. 애매한 색깔이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용이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. 돌은 아무것도 아닌 뭐 거기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죠. 그냥 돌 그 자체예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색돌 같이 자신의 감정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.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. 왜냐면은 무례한 사람들이나 소위 우리가 나르시스트 같은 분들은 어떤 감정 반응을 먹이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침식하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뭐 그렇구나 무미건조하게 딱 대처하고 감정을 차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처법이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제풀에 지쳐서 나갑니다. 섀도우 복싱 열심히 하다가.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짤 중에 아마 당신이 어떻게 행복을 찾냐니까 자기는 바보들과 싸우지 않는다. 당신과 생각이 틀리다니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하는 짤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회색돌 기법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기에 반응해서 나 자신에게 좀 맞추기를 좀 바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물론 대표님처럼 이렇게 대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약간 막 분하기도 하고 야 그때 이 말했어야 하는데 밤새 좀 곱씹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성공한 리더들은 이런 좀 감정의 찌꺼기를 어떻게 좀 그렇게 쿨하게 좀 털어버리는 것 같으세요? 어떤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. 그 거리 안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, 태도, 동작들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. 네. 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첫 번째 화살을 맞는데 그걸 뽑고 다시 찍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가족분들
사람들도 그 일어난 이유,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심리적으로도 반복돼서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뇌에서 활성화돼서 계속 기억이 나게 된다고 보았는데, 감정이 좌우되는 순간 이성이 주도권을 잃고 그게 품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거든요. 감정에 좀 휩싸이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.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감정과 좀 이성을 분리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 제가 이제 속칭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아름다운 거리를 둬라. 본인의 감정과 이 감정이 나를 침식하지 않게 조금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해야죠. 이순신 장군님도 이제 난중일기라는 글을 7년 내내 쓰셨거든요. 그 난중일기에 보면 원균욕이 엄청 많아요. 그렇지만 사심을 거기 두지 않고 작전도 같이 하시고 심지어 자기 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욕은 거기다 다 한 거예요. 감정의 쓰레기통이었고 털어낸 거죠. 그렇죠. 아. 난중일기가 장군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거죠.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정과 이성을 분리할 때 언어화,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좀 말로 표현하던 혹은 이제 글로 써서 표현하건 그렇게 이제 언어화를 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거리두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무례한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게 그쵸.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. 혹시 재벌가 어른들이 첫 만남에서 스펙이나 배경보다 좀 먼저 보는 미세한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? 그 사람의 이렇게 대화하면서 눈빛, 그 태도, 뭐 신발을 어떻게 벗고 들어오는지, 문 닫을 때 쾅 닫는지 아니면 조심해서 닫는지,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펄썩 앉는지, 뭐 조심해서 앉는지, 뭐 앉아서 다리를 꼬는지 다리를 떠는지 이런 것들 되게 세밀하게 보시거든요. 관상도 보긴 하는데요. 관상은 전 70%라고 생각하고요. 눈빛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산만하든지 표정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은 사람들은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안 좋게. 웃는 사람들은 웃는 주름이 있고요. 생활 습관이거든요. 생활 습관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. 아플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눈에 힘이 풀려요. 눈빛이 안 좋거든요. 말씀드린 전 70%. 그걸로 사람 평가를 절대 하진 않고요. 참고해서 전반적인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정말 핵심인 거는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안성재 셰프님 항상 평가할 때 얘기하시는 게 뭐죠? 의도가 뭐냐? 의도.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맞는 의도를 많이 보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의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를 물어봐요. 그런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나? 그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좀 뵙는데 여러 가지 뭐 표정이나 뭐 말투나 저는 비언어적인 걸 좀 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안증으로 오신 분들은 아이 컨택도 잘 안 되고 손발도 좀 가만히 못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. 좀 이렇게 막 손을 계속 비빈다든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내내 굉장히 좀 의식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좀 불안증이 좀 있으시구나 파악이 됩니다. 특히 이제 회장님들은 식사 자리에서 좀 비즈니스하고 인간관계가 오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회장님들이 그 식사 후에 야, 저 친구는 안 되겠다 라면서 좀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 파트너십이라면 서로 등가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매력 어필을 서로 할 건데 상종 안 하신다? 기피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명확하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비전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등가 교환이 될 거냐라는 게 되면은 그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등가 교환이라는 허무맹락한 이야기가 된다든지 망상에 가깝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기피하는 것 현실 같습니다. 가능한 이야기인가? 특히나 뭐 식사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안한 자리고 서로 뭐 배려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뭐 자기 주장만 한다거나 특히나 우리 이제 식사 자리는 술자리가 좀 많이 따라오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컨트롤 좀 안 돼가지고 뭐 취하거나 뭐 도를 넘는 행동으로 지나치게 본인만 편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사실 식사라는 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. 우리가 뭐 밥상머리 교육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뭐 예를 들어 마지막까지 남았다. 그럼 이제 그걸 누굴 줄 거냐, 뭐 자기가 포크를 찝을 거냐 먼저 하나의 배려일 수 있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본성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위험한 게 이제 식사 자리로만 또 사람을 평가하기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 유명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. 뭐 극단적인 뭐 채식주의도 하고 또 워낙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실리콘밸리 성공한 사업가들도 뭐 식사는
요즘은 그냥 패스트푸드로 뭐 10분 만에 그냥 끝내버리고, 심지어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식사 매너가 정말 없어가지고 다들 먹고 있는데 그냥 자기 빨리 먹고, 위인들을 봤을 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보면은 그것만 또 사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. 사실 뭐 식사 자리 아니어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, 이 사람이 좀 나에게 독이 될 사람인지 단번에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정신과적 테스트나 어떤 행동 리스트 같은 게 존재를 하나요? 가장 제일 확실한 거는 돈을 빌려줘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확실한데,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걸 이제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정말 이제 정신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가 좀 있는데,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작은 선 긋기 테스트라고 해요. 그 사람에게 사소한 규칙이나 어떤 룰을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알바를 시작했어. 그래서 내가 밤 10시 이후엔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뭐 친구건 동료건 뭐 누군가 얘기를 한다. 이제 그거를 사실 나를 좋아하거나 수용한 사람은 내 사정을 알고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하고 그냥 뭐 수용하면 끝나거든요. 근데 이제 혹시 뭐 나를 조금 노리는 대상 혹은 뭐 나르시스트들, 그런 분들은 10시 후에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나에 대한 일종의 공격 혹은 차단으로 받아들여요.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선을 넘으려고 해요. 뭐 9시 59분에 전화를 한다든지. 그래서 이제 10시 넘었는데 안 끊어요. 그리고 오히려 너 되게 예민하다, 왜 굳이 10시야? 이런 식으로 나를 가스라이팅을 해요. 네 잘못이다, 이렇게 나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수를 지적해 보는 거예요.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직면과 좀 비슷한데, 공손하게 하겠지만 너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어, 약간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거를 실수를 수용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해 강도가 강한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그 사람과 앞으로 친교를 맺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수를 지적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. 보통 내가 언제, 이렇게 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역공격을 해요. 너는 예전에 안 그랬어?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주 가장 좀 나쁜 경우는, 그렇게 잘하면 네가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지, 그걸 꼭 티를 내야 돼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인데,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침식하려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아요. 저는 대화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. 이야기를 일단 많이 들어보고 일단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내봐요. 수용성 확인도 많이 해요. 이 마찰이 있을 때는 이성적인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,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불필요한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고, 또 부가적으로 하는 거는 기부하는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모르는 타인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게 과시를 하기 위해서 여유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해, 이것보다는 내가 왜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지, 봉사도 하는지,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지를 들어보면, 그리고 그게 일맥상통하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있다, 그럼 독은 쉽게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. 독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, 사실 우리 무의식은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나쁜 사람에게 더 끌리기도 합니다.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려고도 노력하기도 하고요. 왜 우린 알면서도 독이 되는 관계에 자꾸 이 발을 들이게 되는 건가요? 사실 이제 독이 되는 사람들은요, 독버섯처럼 거친 매력적이에요. 아.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젠틀하고, 네.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도 꾸미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, 화려하게 치장도 하고, 심지어 뭐 약간 이성적으로 뭐 유혹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끌리고,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독성 관계에 자꾸 발을 들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, 일종의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할까요? 나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,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여성분들이 좀 그렇죠. 그래서 나쁜 남자에 좀 끌리고,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돼, 뭐 실제로 그런 분들 많거든요. 저는 알코올 환자분들도 많으니까 부인들 오시거나 그런 과정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도 그 관계를 이어가거든요. 어떤 폭력 같은 것을 계속 당하면서도 해결을 못해요. 이혼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독성에 잠식당하게 되는 거죠. 그럼 그런 독이 되는 사람을 좀 끝내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관계를 정말 끊을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, 아까 대표님의 직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직면을 해주고, 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 반응이 많이 오겠는데, 거기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되겠죠. 감정 너 뿜어라, 나는 가만히 있겠다, 이렇게 하고 버티고 또 해주고, 그러다 보면은 내 곁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좀 성공한 자산가들이 평생 곁에 두는 사람은 어떤 타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말을 잘 안 하시는, 속이 깊은 분? 회사에서 이렇게 보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거의 말을 잘 안 하세요. 그러니까 입이 엄청 무거운 분들? 그런 분들을 신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주변 이제 가족분들 봐도 신뢰할 정도의 유대관계가 있냐, 특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뢰로 돌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가십이나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일관성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신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관되게
있어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저는 이제 또 주변에 좀 두고 싶고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이 모든 건 내면의 힘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남들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좀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을 좀 단단히 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당장 내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태도의 품격과 귀티를 높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하나씩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. 제프 베조스, 스티브 잡스 그들 다 이제 입양아들이거든요. 우리가 부모한테 하드웨어, 육체를 물려받죠. 우리 유년기 때 함께 했으면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육이나 지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려받아요.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사실 이 인간의 저는 위대함은 소프트웨어의 물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의 아버지, 심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품격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알고리즘을 쟁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실용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네. 이제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는 호흡법. 너무 좋네요. 너무 네. 좋네요. 이제 하버드대에서 발명한 건데 478 호흡법이라고 해요. 어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거나 불안을 느낄 때 일단 4초 동안 숨을 이제 들이마시는데 복식으로 그러니까 배가 빵빵해질 정도 내밀면서 이제 호흡을 4초 동안 일단 쉬는 거고요. 네. 그다음 7초 동안 숨을 참는 거예요.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숨을 마셨기 때문에 7초는 참을 수 있어요. 그런 다음 마지막엔 8초 동안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안에 있는 마지막 공기까지 쫙 뱉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가지고 편도체의 어떤 그 활성을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전두엽의 편도체를 컨트롤하기 더 쉬워지겠죠. 그래서 그런 호흡법들을 우리가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만약 의식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하고 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게 제가 한 이유도 이게 사실 불안하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런 게 보여줄 수 없어요.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행동을 좀 천천히 하면서 하다 보면 좀 여유로워 보이는 게 귀티나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여유롭게 하려면 사실 생각도 또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포함된 내용인 것 같네요. 자, 오늘 주제가 재벌이 곁에 둘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뭐 재벌뿐만이 아니죠. 주변에 좋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독이 될 사람을 거르는 눈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잘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런 전문가들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잘 생각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좋은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